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파트 구입할 때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결정 장애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택 구입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구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아파트 구입 평형에 따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가중치를 둬야 되는지, 또 아파트 가격 결정 요인 및 본인의 사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매수 여부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도 아마 볼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세종국토개발의 노하우가 다 녹아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매수 가능 여부 측정 시 내가 해당 주택을 사는데 어떤 자본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학구는 얼마나 좋은지, 이게 프로그램화 다 했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이게 꽉 차지 못해가지고 세워놓으면 좀 잘리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눕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하나하나씩 다 체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본은 얼마나 적합한지, 이 아파트를 사는데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학구는 얼마나 좋은지, 직장에 대한 거리는 얼마나, 물리적인 거리는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인 거리는 어떤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 공급 가격 대비 가격은,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주변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지고요. 도대체 내가 살려는 아파트는 점수가 몇 점일까를 책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안을 다 숫자화 해가지고 사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의 기준점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려는 아파트에 대한 우열을 가릴 때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 세종국토개발에서 정말 머리 맞대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한글을 깨우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떤 세종대왕의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쭉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2부에 나눠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설명드릴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2부에 나눠서 저희가 한번 이 유튜브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 이상 주택을 비교할 때는 적합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자체는 금융에 대한 부분을 일단 따질 것이고, 그리고 학군, 그리고 직장, 환경, 가격, 호재,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최종 평가해서 점수가 몇 점인지, 그래서 투자를 해도 되는지, 고려를 해야 되는지, 투자가 가능한지, 이런 거를 책정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자세하게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 저희 카페에다가, 세종국토개발 카페에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프린트 하셔서 아파트를 사시려고 할 때 결정 장애 갖고 계신 분들, 요렇게 체크를 해갖고 내가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요런 척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택 구입을 할 때 제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금융입니다. 금융은 뭐냐면은 이 자본 적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100점 만점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점수 중에 이 자본 적합성에 대해서 가장 큰 배점을 했어요. 그래서 90%, 70%, 60%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융자를 뺀 나머지 본인 자본금, 그러니까 융자가 10% 이내면은 30점 만점이 되는 거고, 30%면은 20점, 그리고 60%면 1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자본 적합성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집을 사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얼마인가, 대출 총 전체 금액에서 대출과 내 자본 비율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집을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 또한 소득에 따라 본인이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소득이 많이 나온 사람은 또 갚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이게 소득에 따라 약간 유동성은 있지만은 절대로 이제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무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무리를 하면 안 되냐면,
이 무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처럼 좀 힘든 시기도 올 수도 있잖아요. 이 무리를 하게 되면은 본인 매물이 급매물로 바뀌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어떤 마음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되고 본인에 대한 믿음이 무리를 하게 되면 확고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뭐 중개사라든지 또는 매수자한테 가격 결정 권한을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집을 사면서 생겼던 이득이 고스란히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살 때는 절대로 무리해서 본인의 상황이 그 어려운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하시면 안 돼요. 무리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연도별로 뭐 직장 또는 직종에 따라 연도별로 원리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원리금 상환에 대한 것은 이 네이버에 대출이자 계산기 해가지고 원리금 균등 누르고 뭐 이자 넣고 하면은 대강 이렇게 얼마씩 매달 갚아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집에 사는데 직장과 직종 어떤 뭐 고용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본 적합성부터 가장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것도 뭐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건데 이 집을 갖고 있는 자체가 부담이 되고 불행이 되는 수준이 되면 절대로 집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만든 주택 구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본의 적합성을 가장 큰 점수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적합성을 가장 큰 점수로 넣었고 부동산을 구입할지 1차적으로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은 자본 적합성이고 부동산 가격이 합당하고 내가 구입해도 되는지 또 다른 요인을 알아볼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보면 이 인문적인 환경과 자연적인 환경으로 나눠져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 중에서는 크게만 나눴습니다. 크게 이제 학군과 직장에 대한 직주 근접 부분을 나눴고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뭐 일조권, 조망권, 체험권, 요즘엔 체험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체험권은 뭐냐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원을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공원 같은 게 체험권에 있어서 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플러스 개발 호재.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점수를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게 크게 인문적인 환경과 자연적인 환경으로 나눠서 학군, 직주 근접, 그리고 일조권, 조망권, 체험권, 자연적인 환경들, 그리고 개발 호재에 따른 점수를 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군에 대한 점수를 한번 보면 이 초중고가 있고 초중이 있고 이제 뭐 반경 얼마에 따라 점수의 배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의 학생의 비중에 따라도 좀 유동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인문적인 환경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구성한 이제 문화의 전반적인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 수준, 학군, 커뮤니티 이런 거고 자연적인 환경은 인위적인 자연과 손길이 가지 않고 발생된 그 자연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인위적인 자연은 뭐 올림픽공원, 뭐 일산 호수공원, 뭐 용산 민족공원이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북서울 꿈매숲, 그리고 뭐 성수동의 뭐 서울의 숲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인위적인 거고 자연 발생적인 자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아차산, 관악산, 대모산, 북한산, 뭐 도봉산, 한강, 중랑천, 뭐 안양천, 뭐 탄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게 이제 인문적인 환경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학군 중 이 초중고는 이 주택 가격에 그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특히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학교는 사실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뭐 우리 관악구에 있는 뭐 서울대 주변이 제일 비싸거나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학교는 그 크게 뭐 집값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뭐 우리가 초품화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뭐 초품화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아파트 안에 있어야 돼요. 아파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파트 안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는데요. 왜 이러냐면은
이 초등학생들은 이 주의 판단력이나 뭐 위험에 대한 이런 위험 불감증이라고 해야 돼. 불감증이 아니라 위험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뭐 어떨 때 위험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초등학교일 때는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길을 안 건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길을 건너서 초등학교를 와야 되는 같은 학군을 만약 쓴다면은 길을 안 건너는 쪽의 아파트들에 대한 평형대 중에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이 인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 초등학교 자녀분을 두고 있는 분들은 뭐 대부분 적은 평형을 최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대형 평형 때 나는 애를 낳아가지고 대형 평형에서 애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시작해서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자녀들이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는 수준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는 뭐 하여튼 소형 평형이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형 평형에 가장 많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품화에서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소형 평수 강세가 이제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부터는 이제 애들이 다 중학교부터는 애들이 이제 위험에 대한 그 본인이 이제 대처는 잘하죠. 위험에 대한 대처는 잘하고요. 사춘기가 지나고 이제 슬슬 막 자아가 형성되면서 애들이 막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울 때요. 이러면서 이제 막 탈선을 하는 애들도 생기고 뭐 사회적으로 또 막 이제 탈선을 하는 애들도 생기고 좀 나빠지는 애들도 생기죠. 또 애들이 이제 또 중고등학교일 때 부모님들이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 가장 바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또 뭐 어떤 쪽은 또 안정이 돼가지고 뭐 외벌이 부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고 그래서 이 질풍노도의 시기 때는요 학원과 학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군 이 아파트 가격은 학원가가 얼마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이 중계동의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는 지하철역이랑 되게 멀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좀 멀리 교통편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애들은 교통이 나빠갖고 어디 막 잘 못 빠져나가요. 지하철도 없고 해가지고. 그리고 학원과가 형성이 돼가지고 애들을 여기다가 시간별로 다 학원 교육을 시키면 뭐 부모님들은 애들 키울 때 다 맞벌이를 해도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해시설이 없어야 돼요. 유해시설이 없어가지고 유해시설이 없어서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애들이 이제 탈선할 수 있는 요인들인데 유해시설이 없으려면은 이제 상업지역들이 인근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업시설이 인근에 있으면은 이게 되게 살기 좋을 것 같지만은 집값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강남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대치동 학원가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비싼 이유가 뭐냐면은 대치동 학원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교통이 되게 좋죠. 근데 여기는 외벌이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분이 집에 계시면서 애들을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막 애들을 막 학원 갈 때 막 태워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통보다는 이제 학원이 있고 없음이 더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들이 우리 강남역 인근보다 시세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애들이 탈선할 수 있는 확률들이 별로 없고 강남역 같은 데는 뭐 나가면은 무슨 막 풍선으로 이렇게 바람 막 나가는 봉에다가 뭐 미인 항시대기 막 이렇게 써 있고 이러면 뭐 애들 교육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들에 대한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인문적인 환경 부분 중 이렇게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아파트 가격들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가 모여 있다라는 뜻은 인문적인 환경, 그러니까 이 수준이 되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준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냐면은요, 이 경쟁이 발생을 해요. 수준들이 되게 비슷하면 경쟁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여기서 뛰면은요, 이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안 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현저한 차이가 나면 이 경쟁이라는 것은 비슷할 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막 서로 열심히 막 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저한테 여기서 뛰어서 만약에 뭐 100m를 뛰어갖고 10만 원 준다 그러면 저는 아마 열심히 뛸 거예요. 여기서 1등 한다고 하면. 근데 이 중에 만약에 우사인 볼트가 있어가지고 1등을 해서 1등을 하면 저한테 1조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열심히 안 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환경이 비슷하지 않은 쪽에 있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은 우사인 볼트랑 뛸 때는 열심히 안 뛰는 것처럼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더 많고 하다 보면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낙오하는 그 문제 학생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꼭 소득이 높은 곳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계동은 아주 소득이 높은 곳은 아닌데 비슷한 곳들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경쟁이 발생을 하는 거고, 강남은 또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또 더 높은 수준에서 또 경쟁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죠. 뭐 강남뿐만 아니라 뭐 평촌, 분당, 뭐 또는 광진구의 어디죠? 광장동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학군이 좋게 형성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좋으려면은 동질성을 유지를 하려면은 아파트끼리 모여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비중이 많은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집주인은 되게 잘 살고, 다가구 주택만 보더라도 집주인은 되게 잘 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다가구 주택 소유자랑도 굉장히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교육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좀 사교육이 너무나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단독주택이랑 다가구 주택들이랑 아파트가 막 이렇게 막 그 주거에 대한 형태들이 섞여 있는 곳들은 좀 굉장히 좀 안 점수를 좀 저희가 좀 낮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들 다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중고등학교는 아까 말한 초등학교랑은 좀 달리 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 층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소형 평수 24평보다는 30평대가 훨씬 더 어떤 그 인기를 끄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쪽에서는. 그래서 20평대는 소형 평수 초등학교 학군 쪽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30평대는 중고등학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40평대는 중고등학교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어느 정도 좀 소득이 좀 더 높은 곳, 이제 어떤 특별한 지역들만 좀 이렇게 인기를 좀 많이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자본적인 적합성과 그리고 인문적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그 다음 알아볼 것이 이제 직장과의 접근성, 뭐 이제 지하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연 환경 요인, 그리고 주변에 대한 호재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를 책정해서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지금 1부에서 한 것과 2부에서 앞으로 할 2부에서 한 것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사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는 방법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또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요. 자, 1부가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2부도 계속 보실 분들 자,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계속 저희랑 함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 채널 많이 구독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